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라이브를 하면서 이거 녹화 버튼 안 눌러가지고, 그래서 어제 녹화한 게 다 날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제 라이브 할 때 한 내용은 프레이토스라는 기업을 전에 한번 소개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 실적 발표를 이번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중에 있었던 그 실적 발표 내용을 한번 다시 커버해보고, 그 다음에 투자 아이디어가 아직도 유효한지, 그리고 이제 3분기 커버 기업 업데이트 할 때 이 기업도 커버하는 기업으로 편입하는 게 어떤지,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어떤 점 때문에 부족한지, 그 다음에 어떤 점이 보완되면은 이제 커버 기업으로 편입이 가능한지, 이런 점들을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쇼미더머니 11 시즌 우승자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제목의 거기에 냈다고 하는데, 근데 프레이토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이리스크까지는 아니고 리즈너블 리스크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르는 하이 리턴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거기에 커버 표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3분기 커버 기업으로 선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었고, 고민 결과를 한번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에티오 커버 기업 리스트에 제가 이제 미국 주식 제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들이 이제 기업 친화적인 정책 기조보다는 경제 민주화 위주의 그런 정책 기조가 기대된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아직도 금투스 재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인구구조 변화로 소비 성향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어떤 국가라도 정권이 이제 새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이후에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점점 강화됐고, 그 다음에 자유무역이 퇴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개방경제고 글로벌 밸류체인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B2B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국내적인 그런 요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 주식들을 좀 경계해야 되는 이유라고 한다면은 미국 주식이 좀 매력적이라는 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 내러티브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은 내수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구매력 높은 소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이제 좀 성장 내러티브가 탄탄하고 투자 매력도가 높다는 점, 그 다음에 정부 접근성이 높고 증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서 거버넌스 리스크가 적다는 점, 이런 점들이 주된 배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에서 4까지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인구구조 변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작성했던 분석글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보시면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20대가 20년 동안 반토막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30대는 34%, 40대는 18% 이렇게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60, 70대 같은 경우에는 40%나 늘어난다. 이런 점들이 좀 장기적으로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굉장히 솔리드한 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장 내러티브 측면에서 지금까지 분석해온 4개의 미국 기업을 우선 간단히 한번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이토스의 25년 1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커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개의 기업 모두 성장 내러티브 측면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가지고 현재 이제 내 이익 대비해가지고 시총은 다소 비싼 편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보유한 성장 내러티브와 경제적 해석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 주가가 결코 고평가가 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미국 내수 음식 배달 시장에서 이미 67%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그런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흑자 전환을 달성했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획득한 노하우와 파트너십을 다른 나라, 다른 카테고리로 확장해 나가는 성숙 단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하지만, 그런 성장 기업 중에서는 성장 내러티브가 굉장히 이제 확고하게 확립된 그런 성숙 단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률 측면이 아니라요. 그리고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25년 1월에 막순이익 흑자를 달성한 기업인데, 제 AI 시대에 데이터베이스 효율적 운용이 핵심 경쟁력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제 노시퀄 방식의 DBAS를 BM으로 하는 기업으로 AI 시대에 가능성 높은 성장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미트리 글로벌 역시 24년 3분기에 순이익 흑자를 달성했다가 4분기에 적자 전환했다가 이제 이번 1분기에 확실히 흑자로 돌아선 성장 추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 수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본국에 있는 가족에 송금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개인 간 국제 송금이 이제 오프라인 중심에서 디지털화가 점차 이제 확대되는 그런 가운데 이제 확실한 성장 내러티브를 보유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개의 기업들에 비하면은 프레이토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익률이 낮고, 그다음에 26년 말을 흑자 전환 목표 시점으로 정한 성장 초기 단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이 점차 가속화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시총이 싸기 때문에 그만큼 지분을 싸게 모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1분기 실적 발표와 Q&A를 통해서 이러한 내러티브의 설득력을 검증해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커버 기업으로 편입이 안 된다면은 뭐가 이제 더 보완되어야 될지 이런 점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